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22,000달러 선 위로 안착하려고 했지만 결국 2만 달러 선 밑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7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지수죠 CPI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님이죠. 남수루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 나스닥이 급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으로 가나 싶었으나 이 주말간에는 약간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렴의 형태를 띠면서 이게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약간 조정세가 나오면서 현재의 가격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큰 폭은 하락이 없기 때문에 약간 폭풍 전야의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수요일 날 있을 이 CPI 지수 발표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 주 한 주는 큰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발표될 CPI 지수 때문에 이번 주 한동안 조금 변동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 6월 고용, 미 실업 호조에도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 추세선 하단에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 상승의 비트코인이 약간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호재 좋은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다 또 포머를 느끼고 계속해서 막 이제 비트코인 상승으로 바로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남들이 환호할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악재들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장이 오면은 악재는 또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서 계속 여러 가지 소식들 볼 테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들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분산형 오라클 플랫폼 플러그인과 또 개방형 농업 네트워크 수문나티가 일기예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서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아바타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고정금리 USDC 예치 상품 만기 전 출금 허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코인 소식과 호재들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크립토 시장을 강타하는 소식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한데 며칠 전에 일본 전 총리죠. 아베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자산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네,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든 안 좋든 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에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어찌됐든 현재 이런 우리 아베 사건 이런 상황으로 우리 세계 경제와 우리 엔화 환율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경제 얘기로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투자 인사이트를 좀 진행해야 될까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또 며칠 전만 해도 미국 시카고에서 또 독립기념 행진 중에 또 총기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한 것 같아요. 이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뭐 끝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중국도 지금 계속 대만을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좀 불리는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많이 내려갔다 이런 걸 보면은 전쟁이건 아니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아베 좀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베가 지금 펼쳐온 우리 아베노믹스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엔고를 좀 탈출하기 위한 좀 방식을 이제 펼쳐왔었는데 엔화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려는 이제 방식이 이제 아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엔화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 하나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 해서 엔화를 많이 사 놓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게 뭐 반전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한 800원대예요. 그래서 800원대를 막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상황이 좀 가냐면 이제 일부러 막 엔화의 가치를 이제 막 내려요. 내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하는 이제 상품력의 이제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는 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게 또 일본 증시를 계속해서 이제 부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한 20년이라고 불리죠. 뭐 디플레이션 계속 경기 침체해서 이제 서민들의 그 소비도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에 흘러가는 와중에 우리 코인 시장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일본은 거의 뭐 경제 3위의 대국이죠. 뭐 GDP 경제 3위 대국이고, 요런 좀 일본의 엔화 이런 이제 강달러 기조를 좀 무너뜨리는 촉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면, 뭐 과거처럼 뭐 금이 상승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이제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인데 이렇게 안전자산의 이제 가치를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들의 뭐 이머징 마켓에 투자자 이탈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한 발의 이 총탄, 이 한 발의 이 총알 하나가 우리 한 발은 아니죠. 산탄총이니까 뭐 여러 이렇게 쭉 파주면서 나갔을 텐데, 이 한 발의 이 총알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차차 준비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남수르님께서 보신 이번 주 지켜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나스닥이 반등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은 이 에너지 위기가 ING, 이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 에너지 전쟁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이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의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유럽 주가의 약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이 가스 공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유럽 국가들에게 가스 공급을 줄여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했다라면 지금은 올해는 1.4억이라고 하죠. 1.5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1.5억 수준의 가스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40%에도 못 미치는 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유럽은 보통 이렇게 가스 공급을 여름에 받아서 이렇게 여름에 비축을 합니다. 이 여름에 가스를 비축을 해서 겨울을 보낼 때 이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40%밖에 안 돼서 이 여름에 지금 가스를 비축한다 하더라도 겨울을 보낼 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라는 지금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의식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유럽에는 지금 전기 에너지 원인 가격이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전기는 필수품이 아니라 이 사치품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이 에너지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가스 가격의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CPI가 아니라 지금 유럽 CPI는 아마도 이 가스 상승률 때문에 조금 높게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올 미국 CPI는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CPI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수르님 이번에 미국에서 수요일 날 나올 CPI 지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 원유 가격의 하락과 이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건 맞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건 맞는데 이 원유 가격 하락이 근데 이번 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달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CPI 발표가 되는 건 저번 달 CPI 지수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날에 발표할 CPI 지수에는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그러면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은 다음 달에 있을 CPI 이 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이 원유 가격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CPI 이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이 가스 상승률로 인해서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 또 보면은 지금 우리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앞으로 이제 나올 이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를 해서 지금 CPI 지수 보고 막 해야 되나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고 가자 이겁니다. 지금 뭐 에너지 및 중고차 시세가 계속 이렇게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연준이 거의 75bp 인상을 하겠다라고 거의 확정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한국 시간 뭐 7월 이제 13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그 급등할 수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막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에서 이렇게 뭐 100bp 이상 뭐 1%나 이제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FID가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반전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가기 있기 때문에 0.5bp를 올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에 단기적인 또 엄청난 우리 급등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PI가 어떨까, 어떻게 될까를 잘 예측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고 저는 봐요. 5월 대비해서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지표는 이제 정점을 좀 지나서 좀 다 고점을 좀 찍은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예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지난달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시장도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왔는데 이번 달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게 이제 5월 상승률인 8.6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자 우리가 피해 당분간 좀 살짝 도망가 있는 것도 어떻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중을 좀 줄여놓자. 야,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월가 큰 손들의 지금 코인 투자 근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코인가드님.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우리가 또 월가 얘기를 또 꺼내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큰 손들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뭐 기관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런 사람들의 투자법을 좀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던 게 우리 코인 폭락장이 최근에 있었죠. 이 코인 폭락장을 좀 이제 우리가 도망쳐 갈 수가 있었던 좀 그런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상 자산에 이제 투자되는 그 금액 자체가 이 월가들의 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자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대략 뭐 3조 달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가 한 3조 달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는 이제 뭐 JP 모건의 총 자산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 가상 자산에 발을 담갔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금액의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많이 적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적었다. 물론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뭐 이분들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규제 당국에서 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막았습니다. 자, 어떻게 막았냐면
뭐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에서 이제 금융가에서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도 인수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뭐 경고를 받은 뒤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전체 자산의 한 2.5%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계좌를 볼 때도 그래요. 뭐 ETF나 이런 뭐 인버스나 이게 뭐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는 이제 그 사기 전에 뭐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귀찮아서 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피해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과 이런 좀 가상자산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초위험 자산이에요. 우리 가상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이거를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헤지펀드나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폭락장에서 쭉 내려오는 폭락장에서 뭐 루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말고 우리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제 고래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입을 좀 많이 올렸다, 짭짤한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좀 방향이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 어떤가요?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막 올라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지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죠. 그때 우리 개인들 추격 매수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진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또 예시로 있을까요, 남수르님? 네, 이번 과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부도 상태를 겪고 있는 이 스리랑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이 관광 산업을 주로 다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경기 침체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광 산업이 하락세를 가면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이 지난달 18일에 66조 상당 국채 이자까지 내지 못하면서 국가 부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디폴트 상태죠.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이 연료, 이 에너지는 물론이고 의료품 그리고 식품까지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주말에 9일날에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랑 관저를 습격하기도 하고 이 총리의 사저까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방화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폭력적인 시위는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만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스리랑카 소비자 물가는 이 작년 대비해서 50%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한 1,500원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제 몇 달 안에는 70%까지 솟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대통령이 사임을 했다 보니까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까지는 좀 이 협상이 미뤄지지 않을까, 이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며칠간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잠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또 며칠 상승에 대해서 포모 현상이 온다고 투자자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코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계속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남수르님께서 얘기해준 우리 스리랑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계속 얘기한 거예요. 대규모 뭐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또 영상을 봤는데 뭐 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막 그 대통령 관저로 뛰어 올라가고 막 지금 경찰이 막 막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지금 이 디폴트나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정권 퇴진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물러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 투자를 좀 잘 해야 돼요.
상황이 이제 세계 경제가 막 안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뭐 공급망 문제도 있고 전쟁도 안 끝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막 도망가 있거나 좀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뭐 온체인 데이터를 말을 하면 또 얘기할 거에 좀 온체인 데이터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계속 코인들 좋은 시점에 여러 뭐 기관이나 뭐 고래 투자자들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제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은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 지금 매수를 해서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까지도 손실이 아닙니다. 뭐 대략적인 뭐 수치를 좀 얘기를 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 항상 우리 상승장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 보면은 이런 하락장에도 이익 상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만 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바이낸스 CEO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뭐 하락장, 베어마켓은 뭐 일시적이다. 계속 이렇게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인플레이션 어떻죠? 우리 10년 전 뭐 식료품 가격과 지금 뭐 짜장면 가격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포모 현상을 느끼고 급하게 막 들어갈 필요 없다. 오늘의 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큰 메시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남수르 전문가님, 좀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국가들도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작년보다 2.5% 상승한 2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똑같겠죠. 이 유가 상승 그리고 뭐 식자재 상승으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이게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중국에서도 이 스리랑카와 똑같은 이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일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이 경기를 더욱더 침체시키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올릴 때 조금 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지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이를 더 침체시킬 수도 있겠지만 더 금리를 올려서 빠르게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먼저다 생각을 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로 이 중국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290조 상당의 특수 목적 채권을 하반기에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재정 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 봉쇄를 몇 번씩 반복했었죠. 이 봉쇄가 계속되면서 이 경기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하이 봉쇄가 특히 영향이 컸는데 이 상하이 봉쇄는 공급망 차질을 겪게 되면서 세계 많은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상하이에는 여러 생산 분야의 생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중단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많은 공장들이 중단이 되니까 이 생산 실적에도 안 좋게 되고 이 생산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이 주가에도 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국가마다 뭐 하는 정책은 다르겠지만 어떤 국가는 금리를 올리고 어떤 국가, 이 중국처럼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다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이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이 빠르게 잡는 것이 이 크립토 시장과 모든 자산의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국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들 얘기 보면 뭐 중국과 지금 뭐 일본을 봐도 뭐 서로 좀 어떤 상관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의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금리를 계속 뭐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또 한 국가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 GDP 거의 지금 10%에 상당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암호화폐
해킹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가장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눠서 지금 뭐 6년간 거의 뭐 15억 9천만 달러 금액이 엄청난데 이 15억 9천만이라는 이 금액이 북한의 GDP가 10%나 된다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하고 있냐면 우리 평양의 인터넷이 있잖아요. 평양 인터넷망을 우리 평양 쪽에서 다 컨트롤해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런 인터넷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위성 사진만 봐도 뭐 전기를 얼마 쓰고 있냐, 불빛을 얼마 쓰고 있냐 이런 걸 봐도 모든 그 불빛 이런 게 평양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암호화폐 사업이 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국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되게 말썽쟁이죠. 어떻게 보면 말썽쟁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노리고 뭐 노골적으로 좀 해킹에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리 불행하게도 우리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미 북한 해커들은 이제 웹3도 다 통달을 했어요. 웹3도 다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뭐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아니라 뭐 우리들 뭐 보면은 뭐 디파이나 프로토콜, 블록체인, 게임,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를 또 이제 NFT도 마찬가지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이 손을 놓지 않는가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 북한이란 이 나라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벌긴 하는 거지만, 자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지금 이제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가치에 있어서 뭐 수익이 따라온다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겠죠. 지금 최근에 뭐 어렵잖아요.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슬슬 부동산도 지금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산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태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황보다 많이 금리를 더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에서 한 3% 정도의 금리에서 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있을 FOMC 회의 7월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탠스를 좀 따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을 계속 올려서 뭐 여러 기업들 타격 주고,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리를 어쩔 수 없다.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막 금리를 올리고 이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여러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입장도 한번 두 번 세 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제가 보기엔 이제 다시 한번 또 돈을 풀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크립토 시장을 강타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말 동안과 또 오늘 사이에 일어난 비트코인 동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르님, 비트코인 동향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리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점, 작년 11월 달부터 하락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 또 하락 추세가 있죠. 그 안에도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이렇게 요 안에도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있는데 지금 그 하락 추세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이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하락 추세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약간 상회하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죠.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우리가 저희
이 6월 초에 이 저점을 찍었던 이 가격대까지 과연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할까? 이게 과연 의문이긴 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차트도 하락 추세선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안에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뒤로 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 한 2%,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요일 날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점 밑으로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좋게 나온다면 상승,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고 상승. 결론은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크립토 시장의 소식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비트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코인가드님께서 프랙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강의를 좀 맡게 된 코인가드입니다. 뭐 1부에서 좀 우리가 좀 여러 개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부의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괜찮다. 좀 빨리 여러분들께 속전속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프랙탈이라고 해요. 프랙탈.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구조가 이제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되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패턴을 봤을 때 우리 패턴들이 어떻게 이제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두 번째 제가 가져온 게 패턴인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이런 차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있던 그 움직임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오늘 이 프랙탈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런 것들 우리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이런 것들 자세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이래요. 뭐 잘 보이지도 않죠.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뭐 1975년 때부터 만들어진 뭐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이 늘어갑니다. 늘어가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서 지금 뭐 수학자적인 이제 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어디다 대입하느냐? 우리 차트에 대입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피보나치도 그렇고요. 피보나치 수열도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 비율들을 측정을 해서 차트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거랑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 프랙탈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상 이렇고 이론상 이렇다고 똑같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보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인데 삼각형에서 이 별모양으로 바뀌죠. 이 별모양 바뀌고 이 별모양에서 또 이 삼각형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늘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 프랙탈 항구라는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확대가 되는데 계속 똑같은 그림이에요.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을 똑같은 그림이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되풀이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모든 뭐 상황이나 우리 뭐 인생이나 뭐 역사 이런 것들도 다 되풀이 되듯이 우리들 차트도 되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차트로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파란색 네모 박스,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네모 박스, 그 다음에 노란색 네모 박스를 가져왔는데, 자, 그림이 이게 같은 차트가 아니에요. 같은 차트가 아닌 건 뭐 딱 봐도 알다시피. 자, 이쪽이 보면 어떻게 더 크죠? 이 그림이 더 크고, 이쪽에 보면 더 차트가 움직임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조정을 뭐 이렇게 횡보를 좀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걸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만든 이 패턴이 뭐죠? 뭐 폴링 웨지 뭐 이렇게 뭐 웨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자, 여기서 만들어 줬다. 그래서 너도 똑같이 갈 거냐라고 보면 자,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파란색 네모 박스와 여기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자, 우리 폴링 웨지 패턴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우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 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제가 말했죠. 똑같은 그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자, 비슷하게 흘러만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당 횡보 중에 뚫고 올라가서 이게 평행 채널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문제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지지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데드캣으로 나와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내려와서 바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 모양을 주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하락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해둔 이 노란색 박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떻죠?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왔다. 여기서 하락은 이 정도. 그렇지만 여기서 하락은 이 정도. 자,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자, 우리가 다음에 나올 패턴이 뭘까요?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또 다시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랑.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비트코인 이제 10월 전에 있던 상승장 전에 있던 차트예요. 그래서 상승으로 갈 수 있겠는데?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도 이게 지금 이제 안 보인다 생각을 해봐도 여기랑 이제 같다고 좀 생각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이 평행 채널 패턴이 비슷하게 나왔네. 그런데 이걸 뚫고 내려가면 하락하겠다라는 걸 이걸 반으로 나눠 놓고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차트를 이제 대상으로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비슷하게 흘러간다. 근데 이런 차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건 뭐 알트코인도 비슷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뒤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왔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뭐 똑같이 패턴이 나온 것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이런 패턴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많이 이런 하락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은 그림 찾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나오면 제가 이것도 좀 비슷한 차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하락이 한번 이제 나오기 직전이죠.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한번 쫙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의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온 겁니다. 이게 상승분이 워낙에 크기도 했고 이 상승이 큰 상승에 급락이 나왔고 한 번 더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인지만 이제 횡보장을 주는데 자, 여기도 비슷하다. 여기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고점 정도를 찍어주고 고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급락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락을 보여주고 또 버티다가 뭐 비슷하잖아요. 버티다가 또 급락 한번 더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횡보를 하는 모습을 상당히 잘 찝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다음에 비슷하게 또 한 번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 차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물론 100%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후행성 지표잖아요.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비슷하게 매매를 해보면 정말 그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메모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자 프랙타일식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자 이 기간에 이제 보라색 네모 박스랑 이 파란색 네모 박스가 판이라고 썼네. 예, 파란색 네모 박스가 같은 프랙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쭉 나오고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길이는 달라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죠.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이게 깨지니까 이제 급하락가 나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니까 이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 횡보하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끝나고 올라가 줬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끝나고 올라가 준다.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자세히 보면 되고 자, 또 아래를 볼게요. 아래를 보면은 이게 RSI 차트죠. 예, RSI 차트인데 뭐 상대 강도 지수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나 현재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5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걸 이렇게 쭉 이어보면 뭐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자 지금 고점을 찍어준 게 거의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보면은 5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RSI 차트 우리 보조지표 차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우리 진짜 이 패턴만 이 프랙탈이라는 것만 이해를 했어도 지금 이 상승장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이대로만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만 계속 가면 그 전에 있는 것만 보고 매수를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냐 뭐 거시적인 상황을 써야 되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는 건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뭐가 있나 이걸 진짜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이제 이게 뭐 헤드앤숄더라고 패턴이 이제 제가 해놨긴 했는데 요거 가지고 헤드앤숄더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헤드앤숄더는 하락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하락을 하는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가 맞지 않은데 자 모양 한번 볼게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비트코인 차트예요. 예,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원래 차트상 헤드앤숄더 차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모양, 우리가 모양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여기가 깨졌잖아요. 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간 추세선이 깨지니까 내려가고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이 추세선이 크게 깨져버리니까 내려가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 틀린 그림 찾기 하나만 잘해도 그렇죠? 뭐가 틀렸고 이제 뭐가 비슷한 흘러가느냐 이런 것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전혀 이제 그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제가 좀 논란이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헤드앤숄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건 이런 그림이었죠. 예, 잠깐만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이런 그림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가 깨진다. 우측 어깨가 높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좀 이게 보면은 어스탠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이거 우리 전문가들 나와서 강의를 하죠. 강의하면 한 몇 번은 이제 반복돼서 패턴이라 보고 이제 고점이 계속 이렇게 일정한데 저점이 이렇게 올려주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눌려주려는 압박이 있지만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려는 또 이제 그런 상승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거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프랙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의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기서 최초로 이제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이제 최초로 상향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 고점이 이어져 옵니다. 고점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이어와주는 와중에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주죠. 올려주고 이런 모습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의 끝자락이죠.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좀 써볼게요. 끝자락에 빵 하고 이제 에너지 거래량 쫙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왔다가 자 또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요. 또 똑같이 모양을 만듭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자 여기랑 자 지금 집중해주세요. 여기 이 노란색 선을 그은 이 삼각형,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랑 자 여기서 올라오는 이 어센딩 삼각형이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이제 앞에서만 이제 보고 판단을 하더라도 자 우리가 뒤에 있을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건 어디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후행성인 차트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차트를 보고 나서 앞에 이 움직임이 두 번이 나왔네. 이 프랙탈 관점에 딱 좀 부합을 하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스탠딩 패턴 차트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차트 패턴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음 이제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넘겨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평행 채널 패턴이에요. 평행 채널 패턴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뚫으면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평행 채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락, 그다음에 또 아래에서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횡보 채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상향 돌파는 이제 상향으로 올라가는 상향 채널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어떻게 가느냐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패턴이 진짜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느 이제 코인이건 어느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이런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행 채널 여기를 뚫으면 올라간다라고 좀 이제 상향 채널로 바뀌는 이런 과정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프랙탈이에요. 프랙탈인데 일단 하나만 가져왔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패턴이 분명히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U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U자로 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 이 세 번이죠. 지금 고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이 패턴, 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프랙탈 관점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에서 내려와서 이제 지지를 잘 받아주는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수익 다 먹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1시 반에 뭐 대부분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프랙탈에서 다 이해하신 것 같고, 1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요즘 저희가 좀 밀고 있는 컨텐츠죠. 히든코인. 1시 반에서 무료 2시 사이에 이제 무료 방송 하는데 어느 타점에서 어느 좋은 코인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도 한 5개, 6개 정도 코인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방송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프랙탈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